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강복절입니다. 7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36년이라는 기나긴 암흑의 시간, 일제로부터 이 민족 말살이라는 혹독한 탄압으로 본토를 떠나서 해외에서 민족 부흥과 독립, 그리고 강복을 꿈꾸며 일제에 저항하다가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바라던 강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해방 75주년이 되었지만은 조국이 해방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무명의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따르면요, 2019년 8월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어서 포상을 받은 인사는 15,93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지만은 후손을 찾지 못한 서운 미전수자가 5,947명에 이르고요. 서운 미전수자 중에서 중국 지역에서 활동한 인사가 1,0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국가보훈처에 이름이라도 올려져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전히 중국 현지에는 마을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 가족 사이에는 분명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 당시 역사적 자료가 없거나 중국의 문화 대혁명 당시 자료가 불타 없어지는 바람에 이 항일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 뜻깊은 8월 15일 강복절을 맞이해서 벌써 75주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어느 한일 독립운동가의 가족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1929년도에 암살당해서 실종됐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문창주 주자. 할아버지시고. 그리고 저희 고모님이 1931년도에 이 동만구의 그 영도들 회의 있었는데 밀고로 일본 순찰병들이 이렇게 축에 올라오는데 저희 부모님이 유인했거든요. 유인해서 이쪽 그 영도들은 이렇게 빛이 나고 그리고 이 부모님이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통화하라니까 감옥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연길 감옥에 3년 판결을 받고 특사령 받아가지고 나오고 그 전에 또 거기 구치소에도 몇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근데 요때 그 피살당할 때 나이가 21세, 21살입니다. 그 지금 그 한국의 그 학생운동 그 여자가 이름 뭐라 하더라? 유관순. 유관순. 이 만주 간도 지역의 그 대표적인 유관순입니다. 학생운동, 만세운동, 시운동 이렇게 목숨바치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통 안 하니까 나창으로 배를 여기 메고 찍었죠. 그래서 목숨은 금방 끊어진데 부위가 아니니까. 그래도 계속 항거하고 만세하니까 이놈들이 우리 집에다가 쳐놓고 거기다 휘발유 치고 쭉 태워가지고 그렇게 비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어디나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 항일 운동을 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 이 문창주 일가의 가족사, 이제서야 비로소 그 친손주 이 문명전 두 형제에 의해서 서서히 한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문명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아버지 문창주는 사개 국어에 능통하셔서 연변과 연해주를 넘나들면서 이 홍범도 장군 등을 지원하면서 항일 한동에 참여를 했다
하는 것이고요. 이 고모 문두차는 20세 꽃다운 나이에 이 살아간 한국의 유관순 여사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문창주와 할머니 김옥수, 고모 문두찬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 문두만, 그리고 어머니 이순선, 또 셋째 할아버지 문창열, 할머니, 그리고 큰 형님과 고향 어르신들한테서 수없이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가 소학교 때 투도구 주위 마을의 여러 개의 학교와 촌마을을 순회하면서 조부님으로부터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문씨 가문의 피에 젖은 항일 독립운동 투쟁사를 강연을 하셨습니다. 이 문명호 씨의 아버지 문두만은 1936년 적후 비밀 자위대를 결성을 해서 그 공적을 나중에는 이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룡현 토도구 정부 민정겸 무력부 부장으로까지 승진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1963년 일찍이 이 억울한 이 사망을 당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고모님 문두차는 이 중국 정부로부터 이 항일 여성 열사로 인정받았지만은 할아버지 문창주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서 평생 이 독립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전에 할아버지 유해를 찾아서 고국당에 모시는 것이 소원이셨는데 아버지도 너무 일찍 저희가 1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소원을 저희 후대들이 할아버지 유해는 찾지 못해도 한평생 독립운동을 하신 그 공로를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아 하늘나라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고모님과 아버지 어머님에게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동포 문명호 문명전 두 형제의 절규와 같은 이 호소였습니다. 일부에 게재한 글을 토대로 이 문씨 일가의 행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창주, 이 장인강 항일 원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885년도에 함경도 종성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 연길령 수신양으로 불린 이 장인강 도대구로 이사를 하였고요. 1907년 12월에 이 반일지사 남강 이승훈이 평부 정주군의 선현제 중등가정에 그 학교를 세우자 이 문창주는 아버지의 지시로 평북 정주로 달려서 오산 학교를 견습생으로 들어가 공부를 했고요. 이 장인강으로 돌아온 후에는 이 반일 운동가인 아버지의 후원으로 장안골 이 어구 마을의 학당과 교당을 꾸리고 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반일 의식과 민족 의식을 가진 인재 양성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909년도에 이 종성군 이가면 출신 김옥수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910년 전후 그 홍범도 장군을 이 김옥수 여사와 함께 이 군자금을 모금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펼쳐왔습니다. 1913년 4월에는 이 간민의 총이 하룡지의 토고지의 책임을 맡아서 활동을 했고요. 1914년에는 반일무장 투쟁 태평구 사관학교를 설립을 할 때 이 학생 모집에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9년 이 3월 연변에서 영정 일대에 3.13 이 만세시 운동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아버지와 함께 이 장인강과 그 일대 군주 수십 명을 거느리고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10월 천산리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 홍범도 부대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바로 이 김옥수 여사는 산중에서 피신 생활을 하다가 심한 동상과 일본군의 학대를 받아서 일찍이 사망하게 되었고요. 이 문창주 이분은 이 연해주 또 여러 곳에서 계속 무장 독립군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 서대문 형무소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29년 어느 회의에 참석을 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실종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아무래도 일본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가 하는 이런 소문이 자작에 돌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문창주의 행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요. 여전히 그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문창주의 딸 이 문두찬
이 문명호 씨의 이 고모가 되겠죠. 이 연변의 항일 여사로서 열사로 인정을 받아서 이 중국 현지에는 여러 가지 기념 사진과 그다음에 기념관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9세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고 또 아버지 문창주는 1929년도에 실종돼서 소식이 끊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셋째 삼촌 문창열과 정구숙 부부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두창과 문두만 역시 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항일 정신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문두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서 불에 태워 죽게 되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이 문두찬의 이야기도 이광인 교수의 길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아버지 문창주, 어머니 김옥수 사이에서 첫째 딸로 태어납니다. 이 남동생 문두만이 있고요. 이 문두찬은 소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마을에 이영희와 이 자유약혼을 했고요. 1930년 6월 6년제 사립 일신학교를 졸업한 후 이 시대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30년 6월 중국 공산당원이 되어서 장인강 봉이동 공천단지부 선전위원 책임과 이 봉이동 분여회 회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1931년 이 문두찬은 일본 순사들에게 체포돼서 영길 감옥에 수감이 되었고요. 1932년 3월 만주국이 서면서 여러 혁명가들과 함께 특사령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영길 감옥에 투옥이 되면서 이 첫 아이 이 여아를 또 출산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 문두찬이 당시에 이 옥중에서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 문두찬은 1931년 3년형을 언도를 받았고요. 영기 감옥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2년 특사령으로 풀려날 때까지 1년 3개월간 감옥생활을 하면서 일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일기는 이 남동생 문두만과 가족에 의해서 1967년까지 보관이 되어 오다가 중국 문화대 혁명 당시 불에 태워졌다고 합니다. 문명호 씨는 이 고모 문두찬의 옥중 일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고모의 항일 독립 운동을 대한민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천안 독립기념관도 찾아가고 항일 독립 운동가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찾아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일제시기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유언장이나 옥중 일기를 남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맞아요. 저희 고모님도 일기를 남기셨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1964년부터 항일운동을 한 우리 가족사 강연을 하러 다니셨는데 고모님이 쓴 옥중일기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큰 누이 그 문명해도 1967년 강연할 때 고모님 옥중일기 내용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잘 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두찬의 옥중일기는 큰 누이 문명회의 그 기업가 당시 이 강연 노트에 메모해둔 내용을 토대로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이 문명호 씨가 보내준 그 일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놈들은 해산일을 10여일 앞둔 나에게 기순하라고 재차 권고한다. 기순하면 당장 석방시킬 터니 집에 가서 애기의 순리로운 출산도 보장되고 너도 안심하고 애를 키울 수 있을 거 아니냐. 난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다. 넌 인연, 혁명이 너 새끼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냐. 나에게 민족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가야, 오늘 어느새 네가 감옥에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구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이 엄마와 여러 이모들과 함께 끝까지 씩씩하게 살아가자. 오라지 않으면 새날이 밝아올 거다. 그런데 아가야, 혹시라도 말이야. 이 엄마가 갑자기 너를 지키지 못하고 어느 날 떠날 수도 있을 거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넌 이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엄마의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다.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네가 나중에 커서 이 엄마가 걷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볼 거다. 사랑한다. 아침 아기는 안 나오는 젖을 힘없이 빨다가 또 울어댄다. 영신 언니는 자기 밥그릇을 나에게 밀어놓으며 너 많이 먹어야 젖이 생길 거 아니냐. 나는 눈물을 삼키며 모래 같은 밥알을 씻고 싶다가 아기 입에 넣어주었다. 아기는 다행히도 조그마한 입을 우물거리다가 삼킨다. 그래, 이거라도 먹어야 살지. 놈들은 설창나무로 기웃거리며 이러다 내가 못 버티고 손들기를 바란다. 어림도 없지. 우리 아기는 죽지 않을 거다.
놈들은 나에게 갖은 형벌을 다 가하였다. 심장을 드러내고 뼈와 살이 베어지는 고통.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생명의 순간을 느낄 때가 몇 번인지 모른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습관이 되었고 이젠 죽음이 무섭지 않다. 아쉬움이 있다면 해방된 후 고국 등에 가보지 못한 것뿐이다. 두만아, 나는 어젯밤 꿈에 엄마하고 아빠를 보았다. 그렇게 그립고 그립던 엄마와 아빠를 보니 어찌나 행복하던지. 아빠가 네가 어렸을 때 하시던 말이 기억나니? 아빠가 살던 고향은 두만강 건너 함경북도 종성군, 할아버지가 살던 고향은 서울 지나 남쪽 강주 쪽 바다가 멀지 않은 곳, 겨울에도 여기처럼 춥지 않고 봄처럼 따스한 곳. 아버지는 해방이 되면 너와 나 손잡고 같이 고향 땅을 구경시킬 테다 라고 하시면서 혹시라도 나 죽고 니들이 크면 가보라고 하셨지. 내가 못 가면 후에 너라도 꼭 가보거라. 동생 두만이에게, 두만아, 너도 이젠 14살이구나. 아버지가 실종된 지 1년이 넘었으니까 이미 어디에선가 놈들한테 살해된 거 확실하다. 너 오라지 않으면은 사나이 대장부가 될 거니까 절대로 나약해지면 안 돼. 용감해야 한다. 기억하거라. 너 3살에 나와 엄마 셋이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어머니가 놈들한테 피살되었고 아버지도 살해된 게 분명하다. 너 알지만 나도 꼭 어느 때인가는 아빠 엄마처럼 놈들에게 살해될 거다. 나는 나의 보귀한 생명을 죽는 순간까지 민족 해방을 위해 다 바칠 것이다. 사랑하는 동생 돈문아, 너도 아빠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아들로 민족 해방 혁명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부탁한다. 나중이라도 아버지의 시신이라도 찾으면 엄마의 묘지에 같이 모셔라. 네, 지금까지 이 문두찬 옥중일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편 소개해 드렸습니다. 현재 문두찬은 이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신청 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창주에 대한 기록은 일본 의무성 자료에 5개 항목 정도의 이 서대문 형무소의 수감자 명단과 함께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신청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중구 연변박물관에는 이 문창주가 사용한 책상과 이 물주전자가 유품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품은 역시 또 딸 문두찬이 사용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1929년 실종되어서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 항일독립운동가 문창주. 그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호, 문명전 두 형제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2020년 8월 15일 강복절을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